농구 선수 중 키가 작은 선수들이 맞는 포지션 하면 포인트 가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NBA에는 키와 상관없이 2m가 넘는 장신임에도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던 레전드들이 있긴 하지만 포인트 가드의 약점 중 하나는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 신장이 작아 공격력은 뛰어날지라도 수비 시에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0 초반대의 키로도 수비 구멍은커녕 1년에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한 유일한 포인트 가드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을 부진하게 만들었던 수비수를 꼽을 때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더 글로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리 페이튼입니다. 수비가 좋았다면 공격이 약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성기 구간에 8년간 평균 20득점 이상을 꼬박꼬박 넣어준 공수 겸장이었는데요. 평균 이상의 신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피지컬 또한 다른 NBA 선수들에 비해 말라 보이는 페이튼이 거인들을 물먹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레전드 포인트 가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68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게리 페이튼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 유년기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거리에는 약물 거래와 같이 불법적인 일들로 돈을 버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페이튼의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용돈을 챙겨주며 돈이 필요해서 나쁜 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가르쳤고 남을 쫓아가는 추종자가 아닌 너가 너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신조를 심어줬습니다. 그로 인해 페이튼은 일탈하는 애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7살 때 아버지가 나무에 만들어준 농구 골대를 시작으로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보단 놀이터에 있는 골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활개치는 모습을 보이면 할아버지에게 가차없이 욕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페이튼은 그 욕설들을 놀이터에 가서 농구할 때 그대로 쏟아냈고 입으로 거친 말을 내뱉은 것만큼 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날이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같이 붙었던 동네 농구 상대로는 2살 형 브라이언 쇼와 5살 동생 제이슨 키드가 있었는데 키드는 매번 1대1에서 패배해 농구를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인 고교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페이튼은 졸업 후에 오리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오클랜드를 떠나는데요. 오클랜드의 거친 길거리에서 다져진 깡은 대학 무대에서도 돋보였습니다. 신입생 시즌부터 서부 지역 올해의 수비수상을 거머쥐었고 대학교에서 보낸 3년 동안 교내 득점, 어시스트, 스틸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면서 전미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핫한 유망주들은 모두 거쳐가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 표지도 화려하게 장식하고 1990년에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시애틀 슈퍼소닉스에게 포인트 가드치고 상당히 높은 2순위로 지명을 받으면서 NBA에 들어갔습니다. 78년도에 창단 첫 우승 이후 침체기를 보내고 있던 소닉스였지만 89년에 뽑은 출중한 파워포워드 숀 캠프가 있었고 거기에 게리 페이튼이 더해지자 소닉 붐이 일었습니다. 페이튼은 루키 시즌 전경기를 주전으로 소화하면서 올 루키 퍼스트 팀 입성에는 성공했으나 개인 성적은 7.2득점, 6.4 어시스트로 돋보이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커리어 초반 5년간 한 경기를 빼고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면서 발전을 멈추지 않았고 4년차로 접어든 93-94 시즌부터 올스타에 뽑히게 됩니다. 야투 성공률이 50%까지 높아지면서 평균 득점도 팀 내 1옵션인 숀 캠프에 이은 2위로 올라섰고 경기당 2.3개의 스틸을 곁들이며 리그 최고의 앞선 수비수로 활약해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올스타 듀오의 발전과 데틀램프 슈램프, 샘 퍼킨스 등 포워드진이 보강되면서 팀 성적도 덩달아 좋아졌고 시애틀은 93-94 시즌에 63승 19패를 기록하며 창단 최고 승률을 찍고 리그 전체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조던이 1차 은퇴를 했던 시기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시애틀의 첫 상대는 디켄브 무톰보의 덴버였는데요. 페이튼은 1라운드 1차전부터 20득점 7어시스트 4스틸 야투율 60%를 기록하며 팀의 24점차 가비지승을 이끌었고 2차전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면서 시애틀이 먼저 2승을 거뒀습니다. 1승만 더 거두면 시리즈를 스윕하고 2라운드에 오를 수 있는 상황. 시리즈 흐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무톰보에게 13개의 리바운드와 6개의 블록 그리고 19점을 내주면서 골밑을 완전히
완전히 장악당했고 포워드진의 슛이 터지지 않으면서 1쿼터부터 큰 격차로 시종일관 끌려가다가 경기를 내줬습니다. 당시 4대 센터라고 묶여 불릴 정도로 레전드 센터가 많았던 90년대에 마땅한 센터 자원이 없던 시애틀은 무톰보에게 경기당 8블록을 당하면서 4, 5차전에서도 골밑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고 NBA 역사상 최초로 1번 시드가 8번 시드에게 탈락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충격적인 역전패로 조기 탈락한 시애틀은 다음 시즌에도 서부 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성공했으나 또 다른 걸출한 센터 블라디 디박이 있던 LA 레이커스에게 패배해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페이튼은 어느새 평균 20득점, 7어시스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엘리트 포인트 가드가 되어 있었고 캠프와 함께 95-96 시즌에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서부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루키 시즌부터 평균 2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이미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2번이나 선정되었던 페이튼은 이 시즌에 철거머리 같은 밀착 수비로 스틸왕에 올랐고 포인트 가드 중 유일하게 올해의 수비 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시애틀은 64승을 거두며 팀 최고 승률을 경신하고 서부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번에는 1라운드에서 세크라멘토 킹스를 3승 1패로 가볍게 잡아내면서 2라운드에 올라갔고 2라운드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 하킴 올라주원의 휴스턴을 마주했는데요. 하킴에게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골밑에서도 숀 캠프를 필두로 시애틀이 우위를 잡았고 시리즈 스윕으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습니다. 서부 컴퍼에서는 유타 재즈를 만나 스탁턴 말론 콤비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시리즈 내내 캠프의 슛이 던지면 들어가는 수준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페이튼도 경기 리딩은 물론 공수 양면으로 제 몫을 내주면서 4점 차로 7차전을 잡고 파이널 무대로 향했습니다. 생애 첫 파이널 무대 상대는 하필 조던이 돌아와 당시 최고 승률을 기록했던 시카고 불스였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조던에게 얻어맞으면서 3연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페이튼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1차전부터 조던을 맞고 싶었으나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인해 감독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던 페이튼은 4차전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설득했고 4차전부터 조던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5cm가 더 작았지만 페이튼은 앞선에서부터 압박하는 것은 물론 조던에게 공이 없을 때도 그에게 공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으로 육탄 방어를 했는데요. 경기 내내 조던을 1대1로 막을 순 없었으나 끊임없는 압박과 어린 시절부터 NBA까지 계속된 트래시 토크로 조던을 지치게 했고 팀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야투율 31%, 23득점으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던에게 공이 전달되지 않자 당황한 시카고 팀원들의 슛 또한 정확도가 떨어졌고 시애틀은 더블더블까지 달성하며 맹활약한 게리 페이튼의 투지로 4차전을 잡아냈습니다. 뒤이은 5차전 역시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고 시카고 불스는 30%대 저조한 야투율로 지지부진한 끝에 11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서 2번이나 숨을 돌린 시애틀은 6차전에서도 더블팀과 압박 수비를 펼쳐 조던에게 단 5개의 필드골만 허용했지만 바짝 붙은 만큼 자유투도 많이 내줬고 4, 5차전과 달리 불스 동료들의 슛감이 살아나면서 75대 87로 패배했는데요. 그래도 동부 플레이오프에서 단 1패만 하고 올라왔던 시카고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조던에게 파이널 커리어 로우 기록과 함께 2패를 안겨줬던 페이튼의 투지도 빛났던 명승부였습니다. 우승을 코앞에서 놓친 페이튼은 이 시즌 이후로도 팀을 매 시즌 플레이오프 무대로 이끌었지만 97년에 숀 캠프가 팀을 떠나면서 팀 전력이 약화되었고 2002년까지 계속 1, 2라운드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는 시즌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노장이 된 페이튼은 2003년 시즌 중에 미러키 벅스로 잠시 트레이드 되었다가 03-04 시즌을 앞두고 우승에 목말라 LA 레이커스행을 결정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3핏을 성공한 샤크 코비 듀오에 칼 말론과 페이튼이 더해지면서 반지 원정대를 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페이튼은 필 잭슨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악몽 같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의기투합해 파이널 진출까지는 성공했으나 페이튼의 부진은 계속되었고 칼 말론은 부상, 코비는 수비에 묶이면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게 1승 4패로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레이커스는 03-04 시즌 종료 후 페이튼을 바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했고 셀틱스에서도 한 시즌만 소화한 뒤 2006년에 마이애미 히트와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30대 후반까지 커리어를 이어갔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샤크와 다시 재회한 페이튼은 더 이상 예전 기량을 보여줄 순 없었지만 백업 포인트 가드로 81경기를 소화하면서 나름 건강하게 정규 시즌을 마쳤고 신예 가드 드웨인 웨이드의 폭발로 올라간 세 번째 파이널에서도 3차전과 5차전에 위닝샷을 적중시키면서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댈러스에게 2연패를 당했지만 이후 4연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뒤집는 데 성공해 커리어 막바지에 페이튼은 꿈에 그리던 우승 반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로서 마지막 목표를 이룬 그는 다음 시즌까지만 마이애미와 함께한 뒤 2007년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는데요. 농구 커리어 17년 중 13년 반을 함께한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2008년에 해체되면서 영구 결번 지정을 받진 못했지만 2013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인정받았습니다. 팀 동료였던 샤킬 오닐은 NBA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프라인을 넘어서기도 전에 페이튼에게 압박 수비를 당하는 선수다 라고 말했고 파이널에서 그걸 당했던 조던은 손도 빠르지만 그의 입이야말로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말하며 신경전도 엄청났음을 표현했는데요. 리딩과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와 트래시 토크는 더 잘했던 독보적인 캐릭터 페이튼의 업적은 앞으로도 역대급 포인트 가드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